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다들 자국 보호, 자국 우선주의를 펼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통터뷰의 박세암입니다. 요즘 뉴스 보면 전 세계가 내 나라 경제 챙기기, 자국 우선주의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서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무역 장벽을 높일 대로 높이면서 국가 간의 경제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과 대한민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오늘 그 생존 전략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신원규 책임연구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신원규라고 합니다. 오늘 통터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 각국의 치열한 산업보호 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과거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위원님 느끼시기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또 지금의 기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바뀐 것이죠. 재밌는 것은 현재 보호무역주의 전에는 자유무역주의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또 보호무역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진자운동처럼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끈이 끊어져가지고 지금 어디로 그 진자가 가는 갈지. 것인지 그나마 갔다가 다시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방향성마저도 잃어버려. 너무나 난이도 높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2001년에 중국의 WTO 가입이 있었고요. 중국이 자유무역 체제를 지렛대 삼아 고속 성장하면서 서방 선진국에서는 거대한 무역 적자와 제조업 공동화가 누적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엔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화는 중국이 단순히 경제 G2를 넘어서 드론, 전기차, 방산, 군사 강국으로 부상을 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급부상했잖아요. 중국으로 유학 가던 시대죠. 생각지도 못하게 중국이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경제 안보 이슈로 장벽을 더 높였고 그런 흐름들이 가속화되어서 지금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이제 완전히 경제 안보 시대가 됐다는 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감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경쟁이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카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상호관세라는 거겠죠. 상호관세가 보편적 관세라고 모든 국가의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와 같은 상품에 부과된 게 무역확장법 232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법 301조라고 대중 제재를 많이 했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IRA라 그러잖아요. 또 반도체법 같은 게 칩스법이라고 하는데 대규모 보조금 정책으로 또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EU도 중요한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인데요.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그거와 좀 발음이 이상합니다. 이게 CBAM이라 그러는데 CBAM하고 올해 3월 발표된 산업 가속화법, 이른바 유럽식 IRA. 중국은 10년 넘게 제조 2025라는 그런 걸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연장선상에서 지금 내수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쌍순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요국 모두가 자국의 보호카드를 전면적으로 내세운 그런 상황이네요. 이런 조치들이 전 세계 공급망과 우리 산업계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영향은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차 그룹만 해도 2025년 한 해에만 관세 부담이 약 7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었고요. 3분기에만 관세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가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실적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 기업들을 더 괴롭히는 게 관세 숫자 그 자체도 있지만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뭐예요? 불확실성. 차라리 그냥 관세에 대한 수치가 딱딱 나오고 어떻게 하라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또 그런 여지를 남기고 그렇게 하면 이제 수출하고 투자 판단에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혼란한 상황이 오는 거죠. 비용 효율 중심에서 이제는 관세 안보 리스크 회피, 불확실성 회피 이런 걸로 전면 재설계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호무역 기조가 길어지면 우리 산업 생태계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현상을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공급망 관리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효율성 중심의 저스틴 타임,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바로 조달하는, 그게 이제 다자무역, 자유무역 시대에 작용하던 어떤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스틴 케이스,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되게 비효율적이네요.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비용이 더 커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지 않은데요. 비상사태를 항상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감수해서라도 국내 또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이런 공급망을 통째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또 우려되는 것이 산업 공동화라는 경로인데요. 생산 기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이 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생산 설비가 좀 축소되고 완제품이 오히려 이제 한국으로 역수입되는 상황도 올 수 있고요. 그런 현상이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해서 우리 경제에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연구를 한 것 중에 요즘에 이제 AI 전환 시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제조 전환을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 가치 창출이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점을 좀 연구를 했습니다. 저스틴 타임, 그다음에 저스틴 케이스, 지금은 이제 저스틴 밸류. 밸류를 좀 어떻게 하면은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보도나 사람들의 관심을 보면 대부분 이런 강대국에 관심이 쏠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들의 반응도 저희가 안 살필 수가 없어요. 신흥국들은 오히려 강대국의 보호주의 물결에도 그냥 끄떡없는 편이고요. 나도 우리 산업을 한번 키워보자, 이런 기회로 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대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마저도 저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는 리스크가 더 높은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수출 둔화와 투자 불확실성,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동력의 잠식이라는 위협이 동시에 다가오고 있어서요. 통상, 산업, 재정, 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요 강대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까지 앞다투어 장벽을 세우고 자국 산업을 챙기면서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카드를 못 꺼내드는 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한국이 자유무역의 아이콘입니다. K무역. 그러니까 부존자원 하나도 없는 나라가 개방과 교역을 통해 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고,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상품, 서비스 이동, 이런 게 K무역의 핵심 요인이고 강력한 성장 엔진이었고요. 근데 이런 우리 K 자유무역이 보호무역주의를 한다 그러면은 안 되겠네. 국제사회에 저게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보호무역은 이제 지키기 위한 방패가 아니고요,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 들어보니까 무조건 똑같이 대응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춰서 우회로를 찾는 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최근에 글로벌 통상 기조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전체적인 배경을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볼게요. 우리 기업들이 있는 수출 현장 이야기에 대한 담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의제들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이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부랑 이제 기업은 이제 가만히 이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이제 대응 논리를, 우리나라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의 제조 K 산업이 그 위상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